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요즘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조금 더 힘이 들고 걷는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흔들리는 느낌. 어쩌면 속으로 이런 걱정도 해보셨을 겁니다. 언젠가 나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나이에도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10일이면 다리에 힘을 되찾는데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기구나 헬스장 없이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들로 뇌와 근육 사이에 잊혀진 연결을 다시 살려주면 됩니다. 이 연결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몸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께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부터 곧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운동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 삶의 교훈은 여러분의 건강, 삶의 지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힘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1. 10일이면 충분한 이유. 근육과 대화하는 법.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 힘을 기르려면 몇 달은 걸리겠지. 지금 시작해도 늦었을 거야. 사실 그동안 우리 모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오랜 시간 땀 흘려야 한다고요?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크기와 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르신의 다리에도 근육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근육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근육에게 일 좀 해봐라고 제대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잘 되던 그 신호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진 겁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처럼요. 안테나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스피커가 있어도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의 다리도 똑같습니다. 신호가 약하면 근육도 제대로 반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신호를 다시 강하게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과 10일,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물론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근육을 다시 깨워서 뇌와 연결해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알려드릴 핵심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우리 몸은, 특히 뇌와 근육은 나이 들어도 놀랄 만큼 똑똑하고 적응력이 좋답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지금까지 괜히 주눅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걱정 대신 기대를 해보세요. 다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고 그 시작은 바로 10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타월 누르기 운동. 잠든 근육을 깨우는 첫걸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힘을 살리는 첫 번째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운동 시작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약해진 건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뇌와 근육 사이의 소통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오랜 친구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어색해지듯 뇌도 근육이랑 오랫동안 안 쓰고 지내다 보면 명령을 보내도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멀쩡히 있는데도 걷기가 힘들고 일어서려면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운동, 타월 누르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고 그냥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가 세수할 때 쓰는 그 평범한 수건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수건을 손목 굵기 정도로 돌돌 말아서 준비하세요. 침대나 소파 또는 요가 매트처럼 편안한 곳에 앉거나 누우시고 그 수건을 무릎 아래에 끼워줍니다.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어야 좋아요. 그 다음 첫째, 무릎으로 수건을 아래로 꾹 누릅니다. 이 수건을 땅속으로 밀어넣겠다는 마음으로 꾹 눌러보세요. 둘째, 동시에 발가락과 발등을 천장을 향해 들어 올립니다. 이게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셋째,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합니다. 허벅지가 단단하게 긴장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넷째, 천천히 힘을 풀고 2, 4, 3초 쉬세요. 다섯째, 이걸 한쪽 다리당 15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발목 근육까지 동시에 자극해줍니다. 게다가 뇌가 다시 근육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회로를 재훈련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말하자면 야, 나 여기 있어. 나 좀 써줘. 하고 다리 근육들이 다시 뇌에게 소리치는 거지요. 몇 번만 해보셔도 놀라운 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일어설 때 덜 힘들고 걸을 때 다리가 훨씬 반응을 잘합니다. 처음엔 허벅지가 약간 뻐근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근육이 이제 일할 시간인가 보다 하고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처음엔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몸이 익숙해지면 5, 6번까지 늘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보다 질입니다. 무릎을 꾹 누르고 천천히 풀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해보세요. 그게 바로 뇌와 근육의 연결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3. 무릎 펴고 다리 들기 운동. 다시 걷는 힘을 만드는 시간. 첫 번째 운동으로 근육을 깨우셨다면 이제 두 번째 운동에서는 그 깨어난 근육에게 일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줄 차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설 수는 있는데 무릎이 자꾸 흔들려서 불안해. 걸을 땐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버려. 이런 현상은 근육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리를 지탱해주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깨어났으니 이제는 그 다리에게 이제부터 네가 우리 몸을 받쳐줘야 해 하고 알려줘야겠지요. 그 역할을 해줄 운동이 바로 이 무릎 펴고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침대 위, 요가 매트, 푹신한 카펫도 괜찮습니다. 한쪽 무릎은 굽혀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다른 쪽 다리는 곧게 뻗습니다. 이제 곧게 뻗은 다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첫째, 다리 전체를 바닥 쪽으로 눌러보세요. 땅속에 다리를 박는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 동작이 근육을 미리 예열해줍니다. 둘째,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부터 허벅지, 엉덩이까지 전부 연결돼서 더 효과가 커집니다. 셋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약 35cm 정도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넷째, 다리를 든 상태에서 3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허벅지, 골반, 아랫배 근육들이 긴장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다리를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툭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2, 3초 쉬고 다시 반복하세요. 한쪽 다리당 10회, 양쪽 다 하면 20회입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한 다리 들기가 아닙니다. 다리 근육에 책임감을 주는 훈련입니다. 또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해야 하니까 힘 좀 써봐 하고 말이죠. 또한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 고관절 굴곡근을 강화해서 무릎이 덜 흔들리고 계단 오르는 때 더 안정적이며 걷는 발걸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혹시 처음엔 힘들게 느껴진다면 다리를 살짝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높이가 아니라 천천히, 바르게,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3세트, 시간 날 때마다 5번 정도 해보세요. 딱히 시간 정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V 보기 전이나 식사 후 잠깐 시간 날 때 해보시면 좋습니다. 며칠만 해보셔도 느껴지실 겁니다. 다리가 좀 가벼워졌네? 일어설 때 흔들림이 덜하네. 이렇게 느끼시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4. 탄력밴드 다리 들기. 다리 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방법. 자, 이제 세 번째 운동입니다. 앞서 두 가지 운동으로 근육은 충분히 깨어났고 움직이는 법도 어느 정도 다시 익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도전해서 그 근육을 더 강하고 오래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해주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탄력밴드입니다. 요즘은 마트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무줄처럼 생긴 운동 도구지요. 가볍고 부드러운 밴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무거운 기구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다리의 저항을 조금 더 주어서 근육을 더 단단하고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다리에게 군살 없는 튼튼한 체력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앞서 했던 다리 들기 운동과 같은 자세로 누우세요.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굽히고 다른 쪽은 곧게 뻗습니다.
이번엔 양쪽 발목에 탄력 밴드를 감아주세요.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조절해주세요. 약간의 저항이 느껴질 정도면 딱 좋습니다. 첫째, 곧게 뻗은 다리를 바닥 쪽으로 한번 눌러줍니다. 몸이 준비됐어 하게 만드는 예열 과정이지요. 둘째, 발가락을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러면 다리 전체의 근육이 골고루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 이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올리다 보면 밴드가 한 해 하듯이 잡아당길 텐데 그때 근육이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3~5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복부까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섯째, 마찬가지로 다리를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주세요. 툭 떨어뜨리면 안 되고 끝까지 근육으로 조절하면서 내려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걸 한쪽 다리당 10회, 그리고 반대쪽도 10회 반복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3세트, 여유 되시면 4~5번도 좋습니다. 이 운동이 특별한 이유는 운동하는 내내 근육이 계속 힘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밴드 덕분에 근육이 긴장을 풀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에 더 빠르게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힘이 강해지고 무릎 관절 주변이 안정되며 걸을 때 발이 덜 끌리고 오르막길이나 계단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엔 밴드가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더 부드러운 밴드로 시작하거나 밴드 없이 먼저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꾸준한 성장이니까요. 몇 날 며칠만 해보시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어나기가 덜 부담스럽고 걷는 걸음이 더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이제 다리가 나를 잘 받쳐주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다시 생깁니다. 5. 10일 실천 계획. 하루 3번 짧고 쉬운 루틴으로 만드는 변화. 자, 지금까지 총 3가지 운동을 함께 배워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짧은 동작들일 수 있지만 이 3가지를 언제 어떻게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동들을 하루에 언제 어떻게 나누어 실천하면 좋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건강한 하루 생활 습관을 만드는 운동 식단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고 딱 하루 3번만 챙기시면 됩니다. 한 번에 14~1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루틴, 근육 깨우기 앤 하루 준비하기. 하루의 시작, 아침에 이 운동을 하면 몸이 빠르게 깨어나고 일어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타월 누르기, 다리당 15회, 각초 유지. 다리당 10회, 천천히 들어 올리기. 식사 전 혹은 TV 보기 전 간단히 해보세요.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점심 루틴, 힘과 지구력 키우기 15분. 하루 중 가장 활력이 도는 시간대에 근육에 조금 더 자극을 주어야 힘이 붙고 지탱력이 생깁니다. 타월 누르기, 다리당 15회, 다리 들기, 다리당 10~12회, 밴드 다리 들기, 다리당 10회. 밴드가 익숙해지시면 며칠에 한 번씩 횟수를 2개 정도 늘려보셔도 좋습니다. 저녁 루틴, 강화 회복 마무리 10분.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자기 전 근육을 편안하게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타월 누르기, 다리당 15회, 다리 들기, 다리당 10회, 밴드 다리 들기, 다리당 10회 운동이 끝나면 다리를 살짝 스트레칭 해주시면 밤새 다리가 뻣뻣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실천하시면 몸에 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일어날 때 덜 힘들고 걷는 걸음이 부드러워지고 계단이나 문턱 넘기도 편해지며 무엇보다 나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10일 동안만이라도 마치 몸에게 작은 선물처럼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6. 10일간의 변화 계획.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르신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달려가다 보면 쉽게 지치고 결국 멈춰버리기 쉽지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10일 동안 운동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이건 마치 운동을 향한 작은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느낌이에요. 갑자기 계단을 뛰어오르기보다 한 발 한 발
나에게 맞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1, 2, 3일차 기본을 익히는 시기. 처음 3일은 몸에게 자, 이제 다시 움직일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엔 아직 근육이 어색하고 뇌와의 연결도 덜 깨어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주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동작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회 루틴 실천. 각 동작은 영상에서 배운 기본 횟수만큼만. 근육에 가벼운 피로감이나 뻐근함이 느껴지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이게 어디에 자극이 오는지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양보다 질이 우선입니다. 자한 4, 6일차.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기. 이쯤 되면 몸이 점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날 때 덜 흔들리고 걸을 때도 예전보다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이제는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타월 누르기 앤 다리 들기 18회로 늘리기. 점심 루틴에 1세트 추가 가능하면 도전. 밴드 운동은 익숙해졌다면 조금 더 탄탄한 밴드로 바꾸기도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 진짜 좋아지고 있나 봐 하는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단계를 올려가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7월 10일차. 내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시기. 이제는 진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걷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무릎이 덜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몸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엔 운동을 더 깊이 있게 해보실 수 있어요. 타월 누르기, 밴드 다리 들기, 20회까지 늘리기. 다리 들기 운동은 다리 올리고 5초 유지하기. 가능하다면 저녁에 1세트 더 추가해서 하루 4세트까지 시도. 이때 중요한 건 지금까지 쌓아온 근육 신호들을 정리하고 다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급하게 하거나 욕심내기보다는 때가 어디까지 좋아졌는지 몸의 변화를 느끼며 해보세요. 운동은 마라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꾸준히 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10일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에 힘이 좀 있어. 이젠 일어나는 게 무섭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정확히 효과를 낸 것입니다. 7. 더 좋은 결과를 위한 5가지 작은 습관.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지혜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 외에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2배, 3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5가지 생활 속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마치 운동을 더 잘하게 만드는 양념 같은 역할을 하지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1. 물 자주 마시기. 근육에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 물을 마시는 건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도 수분은 근육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물을 안 마시고 지내면 근육이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뻣뻣하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 하루에 6-8컵 정도 천천히 자주 나누어 드세요. 혹시 물 마시는 걸 자주 잊으신다면 식사 때 1컵, 간식 때 1컵, 운동 후 1컵씩 정해두면 좋습니다. 2. 바른 자세 유지하기. 자세가 곧 힘입니다. 운동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너무 움츠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운동 중에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원하는 근육이 아니라 다른 곳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땐 등 기대지 말고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인 채로 앉기. 설 때는 무릎을 딱 펴지 말고 살짝 굽힌 상태로 자연스럽게 서기. 이런 작지만 바른 자세들이 근육을 더 잘 쓰게 만들고 무릎 통증이나 요통도 예방해줍니다. 3. 지지대 활용하기. 넘어지지 않게 조심 또 조심. 균형 잡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벽이나 의자 혹은 손잡이를 꼭 곁에 두고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넘어지는 순간의 위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지대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잡고 조금 익숙해지면 가볍게 손만 대고 연습해보세요. 그만큼 몸의 균형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4.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무리는 금물.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얻는 건 근육통이 아니라 부상입니다.
운동 중 뻐근한 느낌이나 가벼운 타는 듯한 피로감은 괜찮지만 찌릿한 통증이나 관절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아픔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추고 자세를 점검하거나 횟수를 줄이셔도 됩니다.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5. 꾸준함. 작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꾸준함이 곧 힘입니다. 하루 운동 한 번으로는 큰 변화가 어렵지만 하루에 10분씩만 10일, 20일 그렇게 쌓이면 믿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하루 빠졌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신 겁니다. 종이에 날짜를 적어가며 체크해 보시거나 운동 후에 오늘도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그 작은 칭찬이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소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운동은 단지 몸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멋지게 걸어가 보시지 않겠어요? 8. 마무리 인사. 변화는 오늘부터,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르신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이제 와서 근육이 생기겠어? 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고 조금만 움직여주면 단 10일 만에도 다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흔들리신다 해도, 지금 계단이 무섭게 느껴지신다 해도 지금이 바로 되돌리는 기회입니다. 이제 선택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예전처럼 걸음이 힘들어 식구들 눈치 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10일만 용기 내서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것인지, 그 선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과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저희 채널 삶의 교훈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10일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